괴담들의 격리가 실패하여 아포칼립스가 찾아온 지구에서 생존자들을 관리하고 괴담들을 수집, 격리시키는 게임의 고인물이었던 주인공. 어느 날 게임 회사가 업데이트 중단 소식과 차기작의 발매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종말급 괴담을 격리한 주인공을 베타 테스터로 선정했다는 메일을 보내죠. 주인공은 당연히 게임을 시작하고 당연하게도 게임 속으로 떨어집니다.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왔지만 어째서인지 관리자 모드나 상태창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공은 고인물의 지식을 바탕으로 생존자들을 모아 집단을 이루고 괴담을 수집하며 강해졌지만 생존자들 멘탈 관리를 실패해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괴담이 가득한 세상인 만큼 죽어서 유령으로 태어나자 현실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게임 시스템 관리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귀신 들린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62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유령이자 괴담이 된 주인공이 다시 한번 생존자들을 모아 게임의 엔딩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작품. 처음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좀 애매하다 느낄 가능성이 큰데, 일단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시점도 주인공 시점이 아닌 게, 주인공은 유령으로 생존자들의 감정을 먹고 성장해 새로운 능력들을 얻어내야 하다 보니 가장 쉽게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공포로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게 초반부 주요 스토리인데, 스토리 전개는 주인공 시점이 아닌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온 생존자들 시점에서 진행되죠. 어느 정도 주인공이 힘을 갖출 때까지는 대부분의 분량이 생존자들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괴롭히지만 소설 기본 설정이 괴담이나 유령은 인간의 감정과 관심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정이라 결국 주인공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 초반부를 넘어서 주인공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면 생존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긴 하죠. 제목에서 나오듯 주인공은 사실상 아파트의 지방령이라 주인공이 직접 무언가를 해내기는 힘든 설정이라 스토리 전개가 사실상 주인공과 주인공 휘하에 있는 생존자 집단 5명, 이렇게 더블 주인공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대충 초반부 스토리는 이런데 세계관을 좀 설명하면, 초반에는 세계관 관련 설명이 거의 없다가 뒤로 갈수록 하나씩 천천히 밝혀지는데 이게 굉장히 독창적이면서 탄탄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계관은 SCP로 세계관으로 세계에는 여러 괴담들이 존재하고 그걸 격리, 관리하던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격리에 실패해 괴담들이 풀려나 세상에 아포칼립스가 찾아왔다는 설정이죠. 주인공이 유령, 일종의 괴담인 만큼 괴담과 인간의 상호작용, 괴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걸 굉장히 탄탄하면서 개성있게 잘 해놓았고, 뒤로 갈수록 여러 생존자 집단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야기가 널리 퍼질수록 힘을 갖고 괴담이 되는 설정인데, 이런 설정이다 보니 흔히 알고 있는 창작물들에서 나오는 설정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괴담으로 실체화가 되어서 등장해서 그동안 일반적인 괴담물들에서 보던 것들과는 다른 개성있는 설정들이 많고 그걸 스토리에 잘 녹여내죠. 초반부 좀비 아포칼립스 느낌인데 왜 인류가 고작 좀비를 못 막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설정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니 마법사들도 나오는데 마법 관련 설정도 다른 소설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니크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죠. 세계관이 독창적이면서 탄탄하고 스토리 개연성도 좋다 보니 SCP류 소설이나 괴담 관련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인데, 치명적인 호불호 요소가 명확한 주인공의 부재입니다. 앞에서 게임 고인물 주인공과 생존자 집단 더블 주인공 느낌으로 진행된다 했는데, 사실 생존자 집단이 한 사람은 아니니 다중 주인공물이라 볼 수 있는데, 우선 게임 고인물 주인공은 스토리에서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직접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을 돕거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스토리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주인공이 안 나오고 생존자들끼리 이야기가 몇 화씩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생존자들도 시작 시점엔 5명인데 그중 비중이 높은 캐릭터는 있지만 한 명의 리더가 있지는 않아서 소설 분량을 골고루 가져가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게 단점은 아니고 그냥 소설 특징이니 이런 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주인공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호불호 요소를 빼면 뒤로 갈수록 독창적인 세계관과 설정들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초반에는 어리숙했던 생존자들도 뒤로 갈수록 경험이 쌓여서 단순히 무력적 성장이 아닌 지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고, 게임 고인물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떡밥도 흡수되는 게 흥미로워서 SCP로 소설을 좋아하고 세계관과 설정들이 탄탄한 걸 좋아하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주인공이 유령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연애 요소는 없습니다. 제가 매기는 귀신 들린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소설의 분위기 매우 어두움,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SCP로 괴담물, 독창적인 세계관, 다중 주인공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